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부실가세 원인과 대책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이제 이까지 하고 잠시 이제 텀을 뒀는데요. 세 번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기서 사건은 내 것이다 라는 이게 뉘앙스가 공직내 국세청 내에 있어요. 사건은. 이거는요, 이제 직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직원이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결제를 하면 이렇게 상급자한테 결제를 하는데, 이 상급자가 직원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직원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불법 같은 경우나.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마치 직원 자신이 자신의 사건이냐, 마치 소유권이 있는 것 같이 저는 그거를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놈의 사건에도 무슨 등기가 돼 있느냐, 소유권을 주장하게. 아니, 내 사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 내 사건을, 그래가지고 윗사람이, 아, 이걸 말아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막 항의한다고,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막 이런 사람도 내가 막 이렇게 못 가게 막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무 공무원의 기계는 대단해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내 사건에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고 일체의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게 싫다 이거예요. 배척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 내가 제일 많이 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내가 담당자로서 내가 최고로 많이 하고 내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함부로 윗사람한테 뭐 로비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관리자 이 결제라는 거는 그야말로 형식이다, 형식. 모든 실질 결정은 내가 가지고 있다 라는 식의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이게 국세청은 의외로 그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끌고 가는 조직이지 관리자가 끌고 가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말을 오비가 예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에 있을 때 그 말에 조금 뉘앙스가 조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훨씬 실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급자도 본인이 옷 벗고 나오면 직원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직원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칼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칼끝이 무섭습니까? 이 손잡이가 무섭습니까? 이게 아무리 뭐 1급 뭐 하고 뭐 아주 높은 사람이어도 여기가 9급이라 하더라도 9급이 무섭죠. 이 칼끝이 무섭죠. 일하는 직원이 무서운 거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직원이 내가 모든 결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거를 왜 간섭하고 이래저래 뭐를 하냐고. 그래서 직원이 뭐를 해 가지고 오는 거를 계장이 5급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호통치는 사람은 내가 한 명밖에 못 봐봤어요. 그분은 이제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딱 그 제압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쉽게 못 하더라고요. 그냥 서로가 좋고 좋은 사이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넘어가고 뒷말 안 듣고 미움 안 사고, 그 소문에 이렇게 내 이름 석자가 회자되면은 직원들 사이에 회자되면 안 좋거든요. 저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누구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혀버리니까 본인이 한 직급 올라가고 좋은 부서에 가려면은요, 직원한테 일단은 나쁜 말을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쁜 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직원들의 이제 인사 이동 처리되면은 어디서 부서에서 소표를 열어줘. 그 개인들의 이제 신상 기록 카드를 열어주는데 그게 딱 몇 시간 만에 열어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 오느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좋은 사람은 좋은 직원은 막 경쟁하듯이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오라고 이쪽에서 오라고 이 부서에서 오라고 하는데 그 부서, 그러면 그 직원이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 몸값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 정도의 이제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소문이 나 있죠. 소문이 났고. 그렇지 않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옆에서 근무했던 사람한테 전화를 몰래 해가지고, 야, 그 사람 멋지든,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사람이 별로 안 좋아. 성질이 좀 그래. 어?
그리고 조직에 동화를 못해 막 이런 말 하면은 못 데리고 오죠. 왜냐하면 직원 한 명만 잘못 데리고 와도 과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직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큰 조직이어도 몇만 명의 조직이어도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은 심리다. 조직은 심리다라는 말을 내가 자꾸 말을 하는 게 바로 그거다 이겁니다. 이거는 많이 부딪혀 보면 볼수록 아는 거예요. 그 심리의 결이, 조직의 결이 막 다양해요. 이 다양한 거를 겪어봐야만이 조직을 전체적으로, 아, 우리 조직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막 이런 거를 알게 되지. 이게 안 겪어보면 모르죠. 이거 하나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20년을 했든 30년을 하든 안 부딪혀보면 모르는 거예요, 조직을.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 이겁니다. 정수기 필터 기능이. 일선 세무서에서는요, 신규 직원이 많아요. 신규 직원이 많고, 그 중에 이제 요즘은, 그때 당시만 해도 여직원 비율이 35%가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50%에 육박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신규 직원이 많으나 체납, 자료 처리, 전화, 문의 등 막 일선 세무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사건을 딱 들어오면 이거를 얼른 딱 법리적으로든지 뭐로든지 이렇게 필터 기능이 있어가지고 딱딱 걸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담당자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이 다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전화도 받아야 되지, 민원 응대도 해야 되지, 뭐 체납자료 정리도 해야 되지, 뭐 이것도 써야 되지 하다 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법리 구성하고, 아, 이게 되는가, 뭐 이런 걸 또 옆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다들 바빠버리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실력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대충 물어보더라도 그냥 대충 말해주면 그런가? 하면서 나는 일단 감사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일단 과세에 하는 게 맞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실과세라도 일단 고지서가 나와버리면 국가하고 싸우는 것이 돼버린다, 납세자가. 그러면 국가하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그러면 이제 저 이렇게 과세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게 결제를 하면은 관리자가 이거를 걸러줘야 되는데, 이게 이 필터 기능이 약해버리면 부실과세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냥 부실과세 쭉쭉쭉쭉 나와버리고 알아서 불복하라고 그래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그러는 거예요. 이 관리자는,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면은, 세무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 공무원은 무조건 세법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세법을 무진장 잘 알아야 된다. 알아도 적당히 알아가지고 되지 않고 무진장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과세하는 쪽으로만 알면 안 되고 반대쪽에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 30년 해가지고 맨날 과세하는 쪽으로 알았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세무사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 이건 부실과세다고 이제 말을 해야 되나? 맨날 과세했던 사람이 이거 과세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법리 찾기가 쉽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30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내가 규제 쪽으로 했느냐 구제 쪽으로 했느냐, 억울함을 내가 그냥 감사에 걸립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일을 했느냐, 아니면은 억울함을 내가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했느냐, 그게 틀리다니까. 그런데 일반 납세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인연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봐도 저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거기가 돈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어떤 사람한테 갈 때지 갈팡질팡 선택의 고통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어느 정도 부분은 필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제가 이거를 이제 윗분한테 이대로 이제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항목을 딱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이 항목을 딱 보면서
번쩍 뜨면서 잠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무 공무원 세법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심없이 법률에 따라서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억울하다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같은 긴가민가 하면은 납세자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거요. 그 세법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편을 들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하기면 오히려 내가 굽신굽신하면서 뭐 더 도와줄 거 없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 및 안면에 의한 세법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전부 다가 과세 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미국에다가 무슨 뭐 해가지고 가령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막 돈을 뭐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세액 감면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잠깐 사이에 어디다 이제 어디 조세 피난처에다가 돌렸다가 여기서 세탁해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주가 조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국내로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서 주가 조작을 했다 이거예요. 주가 조작했다가 돈을 몇 조를 벌어 가지고 다시 얼른 이 회사에다가 이렇게 돌려 가지고 얼른 이쪽에다가 들어왔다 라는 거를 적출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정도 거학들은 자기가 오히려 오더를 내리고 작전 지휘할 수 있는 거학들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거학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공직이 고개 숙이고 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세정 질서가 공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거학들한테 5천억 1조씩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전체 세입자들 막 임대주택자들 막 세수 늘린다고 해봐야 350억이라 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다주택자들 힘들게 만들어 가지고 막 해가지고 종부세 다 걷어봐야 3조 5천억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10명만 하면 10조 거둘 수도 있고 100조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항상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들은 유심히 보고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된다. 국세청이 그거에 대해서 기자 발표하고 언론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라도 분명고 나중에 이 부분을 그대로 묻히고 넘어갔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정감사에서라도 꼭 이런 사건들이 언론 시중에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후 관리를 꼭 해봐야 된다. 그 조사해 봤느냐라고. 저 같으면 막 하겠어요. 열심히. 제가 그 IMF 때 금지금 사건이라 했잖아요. 금지금 어떤 분이 이제 금지금을 이렇게 써요. 금지금 사건. 이게 이제 골드바예요. 골드바 사건이고 금괴라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국가 돈을 빼먹는데 여기가 이제 외국 주로 홍콩에 이제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자 이거예요. 외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빚을 갚자 라고 하고 전부 다가 여기다가 이제 금을 다 모아줬잖아요. 모아줬는데 여기가 이제 1,000원에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1,100원이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재련소 이런 수입업사 재련소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거쳐가지고 다시 시장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금속 상가로. 여기는 이제 폭탄업체가 돼가지고 부가세 안 내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아가지고 국가로부터 국가 돈을 이제 환급을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영세율로 한다든지 면세로 들어왔다가.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이 과정을 제가 2년 반 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오매불망 사건 철 가지고 책상에서 고민하면서 우리 직원 한 명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쫓아가고 그 직원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도를 만들어주니까 이제 진상이 파악이 되고 윗분한테 이제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하여간에 위에서 거학들만 이렇게 치려고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이런 거학들이 있다, 그 정도만 이제 우리가 침투해가지고 그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대기업까지 이렇게 치고 들어갔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자료 수집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혼자 의지를